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소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죠. 송화가루가 날리면서 창문 열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송화가루는 새벽에 방출돼 오전까지 떠 있기 때문에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는 환기를 피해야 하고요. 수고롭지만 평소보다 집안에 자주 물걸레로 닦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멍, 산멍에 이어 요즘 물멍이 대세죠. 전남 곡성에 물멍하기 딱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숨 깊이 힐링할 수 있는 생태 관광 코스, 곡성으로 물멍 트레킹 떠나보시죠. 가만히 앉아 한 곳을 응시하는 멍 때리기. 요즘엔 일부러 시간과 돈을 들여 멍 때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또 멍하게 있는 게 또 좋더라고요. 또 유행인 불멍 그리고 산멍 이렇게 있는데 이곳 곡성에서는 물멍이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와봤습니다. 토라나, 나랑 같이 물멍하러 가볼래? 멍하고 싶은 자들이여 곡성으로 오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마음. 물멍으로 달래보아요.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는 4월의 어느 날. 곡성읍에 위치한 여행자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벌써 시작인가 봐요. 되게 먼저 앉아야겠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기자회견까지. 코로나 시대와 딱 맞는 물멍 트레일 워킹은 최소 2인부터 진행하는 개별 여행으로 다른 여행기기나 가이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언택트 여행입니다. 이 물멍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서 불멍, 물멍, 캠핑 가서 불멍 많이 유행을 하게 돼서 저희는 아름다운 섬진강을 갖고 있어서 섬진강을 보면서 물멍을 하면서 잠시 일상의 피로감을 내려놓고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박 2일이면은 조금 비쌀 것 같은데 혹시 가격이 가격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곡성군이 저희 곡성 같은 농촌 지역의 관광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실제 금액의 30%만 소비자가 지불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도 지원이 되는데요. 모바일 지도, 지역 상품권, 간식, 국내 버스 교통비는 물론이고 구급 약품과 방석, 트레킹 백팩까지 제공 혹은 대여가 가능합니다. 아니 이렇게 막 받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막 되게 간단하게 정말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가시는 길은 이제 진짜 여행을 즐길 차례. 지금 출발하면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고 신속 정확하게 대표님의 당부를 뒤로하고 드디어 길을 나서는데요. 뭔가 되게 신난다. 섬진강 물멍 트레일 워킹은 곡성읍부터 섬진강 출렁다리까지 12.6km를 걷는 코스로 4시간여 동안 3만 보 정도를 걷게 되는데요. 지도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코스에 들어서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제목이 러브 트레인인데 남자친구랑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 왔지만 그래도 좋아요. 사람 대신 자연과 가까워지는 여행. 진정한 언택트 여행 아니겠어요? 제가 따라 잡을 수가 없네. 근데 원래 이렇게 주변 환경 이렇게 보고 경치도 보고 가시고 있는 거 맞죠? 이 섬진강이 좋네. 혹시 지금 참가해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빠른 거에서 잠깐 한번 쉬어가는 거.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머리를 잠깐 쉬어가는 느낌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걸으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앞만 보고 걷고 또 걷고. 아까 전에 같이 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잠깐 나눴는데 지금 또 혼자가 됐어요. 걸음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따라 잡을 수가 없어. 안 보여요, 이젠. 어디 가셨지? 가자.
진짜 점심 먹어야 되는데. 머리를 비워야 하는데 배가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허기도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섬진강의 풍광. 와, 온통 초록색이다. 와, 여기가 침실 습지. 이렇게 큰 습지는 진짜 처음인데요. 여기에 오면은 그 수다를 운이 좋으면 볼 수가 있대요. 혹시 볼 수 있을까? 1코스의 마지막 지점이자 섬진강의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침실 습지. 2016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삭 등이 사는데요. 아쉽게도 수달은 볼 수 없었지만 1년 중 가장 아름답다는 4, 5월의 침실 습지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침실 습지 전망대에서 만난 반가운 점심 도시락. 대표님, 이 도시락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도시락도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여행에 포함되어 있군요. 네네. 이 도시락이 그런데 일반 도시락 같진 않아요. 저희 국성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도 있고요. 로컬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로컬 도시락입니다. 우와, 진짜 빨리 저 걷느라고 좀 배가 고팠거든요. 네, 빨리 네. 맛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잘 가지 먹겠습니다. 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인증샷부터 야무지게 찍고요. 본격적으로 곡성의 맛을 느껴보는데요. 고기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이 곡성의 산물로 만든 이 도시락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침실습지 뷰를 보면서 이 먹는 이 도시락 맛은 진짜 5성급 호텔에서 먹는 그 호텔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우리 물멍 동료들도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너무 맛있었죠? 네, 여기서 나는 산물로만 했다니까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이.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코스를 저희가 했잖아요. 혹시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전혀 힘들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딱 덥지도 춥지도 않는 그런 좋은 시기라서 또 오르막이나 이런 게 별로 없이 거의 평지기 때문에 너무 걷기 좋은 길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은 코스 함께 해볼까요? 예, 화이팅! 화이팅! 밥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코스. 침실 습지부터 도깨비 마을까지 5.1km를 걷게 되는데요. 잠시 마스크를 벗고 봄꽃 향기, 흙내음을 맡으며 섬진강을 담습니다. 와, 드디어 물멍을 때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곳인가 봐요. 와, 바람 진짜 시원하다. 앉아있으니까 진정한 프로 물멍러의 길. 섬진강 바람을 정통으로 맞아 시린 눈을 달래가며 물멍을 이어갑니다. 어느덧 마지막 3코스. 역시나 섬진강을 옆에 끼고 물멍, 선멍을 하며 걷는데요. 간식을 먹을 때도 멈추지 않는 물멍. 그야말로 멍하니 걷다 보니 어느새 출렁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네, 물멍이 끝났습니다. 이 물멍은 끝났지만 즐길 거리가 더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럼 그 즐길 거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다들 어디 가셨지? 자꾸 저만 늦는 것 같아요. 느리든 빠르든 나만의 속도에 맞춰 걸으면 되지만요. 읍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놓치면 곤란하겠죠. 물멍은 진짜 원도 한도 없이 한 것 같아요. 섬진강을 계속 보면서 오니까.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오늘 원 없이 한 것 네. 같습니다. 버스 언제 오나? 버스! 1,000원! 이제는 두 발 대신 네 바퀴 달린 버스를 타고 곡성 읍내로 돌아가는데요. 걸었던 길을 되짚으며 숙소로 향합니다.
지난 아침 다시 찾은 여행자 라운지. 시원한 음료 한 잔으로 잠을 깨우고요. 어제 출발 전 받은 곡성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시간. 곡성 읍내 어디든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즐겨봅니다. 정말 실컷 멍 때리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이 멍을 때림으로써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마음의 편안함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바쁜 생활 속에 나만의 멍 때리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1분 1초를 쪼개서 살고 있는 당신. 나만을 위한 여유 멍 때리기 어떠세요? 이왕이면 섬진강이 기다리는 곡성에서요. 친환경 여행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환경을 지키는 생태 여행이라는 점이 독특했고요. 또 코스가 많이 힘들지 않으면서 물멍을 오래 즐기고 싶을 만큼 곡성의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곳이라 좋았습니다. 다음 여행지 목록에 곡성도 후보로 올려보세요. 김치, 한복하면 무엇이 연관돼 떠오르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근데 나라 안팎에서 억울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것을 지키려는 스스로의 노력과 힘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강릉에서 펼쳐진 특별한 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전 세계에 K-팝을 알리고 있는 슈퍼스타 BTS,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그룹 블랙핑크까지 이 가수들 하면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한복!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지고 있는데요. 강릉에서도요, 이렇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한복과 한국화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예향의 도시 강릉에서 새롭게 탄생한 전시회,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선이 고운 한복 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붓으로 수놓은 문인화가 옷에 날개를 더해주는데요. 작은 생명체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작품 속에서 한국의 문화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 아트센터 전시실. 바로 이곳에서 한복과 문인화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는데요. 눈길을 사로잡지만 야단스럽지 않게 정갈한 한복을 화선지 삼아 그려진 자연의 생명체들. 야, 이게 제가 예전에 명절에 입었었던 한복과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 무슨 한편의 예술 작품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전시회에 이렇게 정말 예쁜 작품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전시회는 옷에 꿈을 담는 것입니다. 네. 꿈을 담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희망사항, 가치관 이런 거가 꿈이잖아요. 그래서 옷 속에 어떤 상징을 표현하면서 그 상징에 표현된 그 뜻이 꿈으로 연결돼서 옷을 입는 그 가치관을 좀 새롭게 보자. 상징성을 통해서. 네, 그럼 말 그대로 예쁘고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그 상징과 가치관을 꿈으로 담아서 한복에 녹여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 한복과 문인화의 만남, 제가 듣기에는 조금 낯선 부분도 있는데 이런 특별한 전시회를 기획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한복과 문인화는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잖아요. 가장 친숙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옷 속에 이 문양을 그리거나 또 문양을 짜거나 이것도 모든 것이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복과 문인화는 가장 친숙하게 잘 맞고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문인화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상과 관습,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깃든 한복. 선비나 사대부들이 여흥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렸던 그림 문인화. 오랜 뿌리를 갖는 한복과 문인화가 함께 어우러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지는 전시회.
단순히 미적 감각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의미를 새겼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한복 같은 경우에는 무늬나 앞에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이 제가 기존에 보던 한복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여기서 보시듯이 거기 사임당이 작품을 남겼던 거를 그대로 제가 재현을 해봤는데요. 이 초청도 하나가 볼 때 단순히 아름다워서 심사임당이 그린 게 아니라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수라기보다는 어떤 철학이 담겨있지 않을까. 네, 작가님 이번 작품은 보니까 되게 예쁜 꽃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을 보니까 두정 일침. 네. 조금 날카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예, 두정일치라는 건 여기도 내용이 있듯이 늘 자신을 경계하라.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런 꽃 이름 하나에도 꽃 형태를 보고 어떤 이름을 지어줄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지어놓은 거예요. 네, 이 작품은 좀 특이한 무늬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 선생님의 한복 무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전시의 주제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불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수감은 여의하다, 희망하는 거. 이걸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그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결국에는 꿈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작품에 쭉 둘러보시면 이 불수감 문양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키워드하고 맞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옷에다가 넣은 거예요. 단순한 기능적 측면을 벗어나 작가의 철학과 생각을 한 폭의 한복 위에 펼쳐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 익은 풀과 꽃, 나비가 생동감을 자아내죠. 네,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종이로 더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한복 위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려보신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렵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이걸 시도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감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가 그러니까 물감이나 먹이나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종이하고 또 천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이제 과거에 우리 김미지 작가님하고 이런 작업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할 때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작가님께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풍류라는 게 좀 풍류. 그 시인이나 이런 묵극들이 어떤 연애 자리에서 여인의 치마폭에 일필휘지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서 그 멋을 내던 이런 풍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하게 돼서 아주 다행스럽겠지만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그려왔던 자연의 풍광을 통째로 담아온 듯 아파트와 고층 건물이 아닌 생명이 움트는 산과 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택을 찾아 스케치하며 한 올 한 올 옛것을 옮겨왔죠. 문양에 새겨진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건 45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공통점을 가진 두 작가의 만남이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꾸준히 함께 작업을 해왔죠. 그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작품 같은 것들 보실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본다는 것은 그때 그 감정에 이렇게 충실해서 보면 그 작품을 올바르게 봤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작품을 물론 보는 것이죠. 네, 본다고 보지만 작품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작품을 읽을 수 있어야 이제 그 작품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왕 시작했는 이제 이 작업이니까 이것을 좀 더 완성도 있게
이런 작업들을 우리 전통의 어떤 그 미술을 현대에서 좀 더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전파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욕심이 있어서 심화시키고 좀 격조를 이제 되살려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흔치 않은 전시회를 구경하기 위해 온 시민들.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생명이 움트는 비단 위, 새는 날아오르고 꽃은 춤을 춥니다. 그동안 귀하고 특별한 날만 접했던 한복. 역사책에서 보았음직한 문인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복과 문인화. 그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처음 접할 때 아름다움에 놀라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 스스로는 전통 문화에 무관심하고 소홀하게 대해오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전통 문화를 지키려면 국민 모두가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산과 들은 봄빛이 짙어지는데 여러분의 집안은 어떠신가요? 코로나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작은 소품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 지금 만나보시죠.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셔 여러분의 공간에도 계절의 변화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화려한 문양으로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이국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템. 혹은 나의 손길이 묻은 감성 아이템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봄맞이 인테리어를 위한 이색 소품들을 소개합니다. 무거운 겨울 옷들 다 정리했고요. 또 대청소까지 싹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집안 분위기가 좀 아쉽고 심심하다라는 마음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이색 소품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지혜 리포터가 찾아낸 첫 번째 이색 소품샵. 예쁜 마당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니, 여긴 누군가의 러브하우스 아닌가요? 여기가 진짜 가게라고요? 와, 이 한눈에 확 띄는 이 공간은 도대체 어떤 소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는 이 안에 있습니다. 따라가 보실까요? 이국적이면서 화려한 분위기가 눈길을 끄는 곳. 하나하나 독특한 소품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마치 인도에 여행 온 듯 색다른 기분이 들게 하는 이 공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알록달록하면서 개성이 넘치는 소품들이 가득한 공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진 공간일까요? 인도와 터키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에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물건들을 좀 구비해놨어요. 커튼, 그다음에 쿠션 커버, 그리고 터키에서 가지고 온 잔, 그리고 터키에서 가지고 온 이런 앰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가지고 온 정말 특색 있는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터키, 인도에서 온 물건들이 지금 여기 가득 채워져 있는 거네요. 인도에서 2년간 생활하면서 그곳의 아름다운 문화에 푹 빠지셨다는 사장님. 덕분에 경주에서도 색다른 인테리어 소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나저나 인도 소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공간에 근사한 포인트를 줄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여기 예쁜 소품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오늘 인도 샵에 오셨으니까 네. 인도와 관련된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인도 관련 인테리어는 색다를 것 같긴 하겠네요.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인도에는 두 가지 아주 큰 축제가 있어요. 네. 컬러의 축제인 홀리와 빛의 축제인 디왈리가 있거든요. 네. 그 두 개를 접목시킨 인테리어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뭐 제가 좀 참고가 될 만하게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테이블에 좀 세팅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맞죠?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소품을 이용한 테이블의 변신. 화려한 문양에 패브릭 하나만 깔았을 뿐인데 평범한 나무 테이블이 색다른 공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독특한 디자인의 볼을 이용한 캔들과 꽃장식까지. 테이블이 화사해졌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빛의 축제인 디왈리를 표현한 라이트, 네. 그리고 여기도 라이트가 있죠. 이거는 터키등이고요. 네, 그리고 컬러 축제였던 홀리, 네. 홀리라는 축제를 표현한 꽃들과 그리고 컬러풀한 테이블 장식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볼은요, 네. 집에서 아무거나 집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물을 담아서 이렇게 연출하시면 아주 산뜻한 봄 인테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팁만 잘 배워가면은 집에 있는 소품들로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 몇 개만 있으면 집안 분위기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소풍의 분위기도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인도 패브릭에 터키 커피잔 그리고 터키식 커피까지 더해서 이국적인 야외 티타임을 가져봤습니다. 터키 커피잔에 마시는 진한 터키 커피. 인테리어 소품 구하러 왔다가 여행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은데요. 다 드셨어요? 네, 이게 물까지 딱 헹궜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커피점을 볼 차례예요. 커피점이요? 네. 그게 뭐예요? 터키 커피를 이렇게 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네. 터키 사람들은 남아있는 여기 커피 파우더로 점을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점을 본다고요? 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커피 잔을 들고 네. 컵 위에 올려놓으세요. 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소원을 빌고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두면 네. 커피 파우더들이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그걸로 커피점을 볼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재미로 들어보는 봄맞이 터키 커피점. 과연 이지혜 리포터의 커피잔 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까요? 오, 부자 될 수 있어요. 진짜 부자 될 것 같아요. 지연이 씨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여기 물고기가 보이거든요. 물고기는 불을 상징해요. 근데 정말 큰 돌고래가 있어요. 진짜로요? 네. 그러면은 비즈니스든 그다음에 금전적인 거든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마셨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에너지까지 얻어가니까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렇게 포인트 인테리어만으로도 기분 전환을 충분히 집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맞이 인테리어 변신을 위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나무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목공예 공방입니다. 진한 나무 향기가 먼저 반기는 이곳에서는 어떤 이색 소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뭔가 인테리어 소품들이 다 뭔가 개성 넘치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에 가득 보이면서도 코까지 즐겁네요. 나무 향기까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일상에서 필요한 그 나무로 만드는 소품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진짜 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혹시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여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뭔가 나무로 된 소품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은 원하시는 뭐 디자인이나 그런 모양 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곳은 일종의 쇼룸처럼 꾸며져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구, 소품 하나하나 사장님이 직접 만든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원하는 디자인의 소품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사장님이 직접 가구와 소품을 제작하는 공간인데요. 묵직한 기계, 나무를 잘라내는 포스가 역시 예사롭지 않죠? 우와, 선생님.
아니 저는 지금 보니까 아까 여기서 보는데 뭐 저는 공방이라 그래서 좀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우아하게 하는 건가 이런 거 생각했는데 보니까 막 기계 아까 와 자르시는 거 보니까 완전 반했어요. 엄청 멋있으신데요? 근데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스툴 만들고 있었어요. 스툴이요? 네. 아 이걸로 스툴을 만들 수 있는 건가 보죠? 그쵸,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또 왔으니까 제 손으로 뭔가 좀 작품 하나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네네. 선생님 만드시는 거 보니까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해요? 아니에요.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네. 아, 저 진짜 공방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저 좀 솔직히 손재주가 없는 편인데 저 같은 사람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래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말만 믿고 제가 한번 체험을 과감하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초보자부터 어린이까지 직접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지혜 리포터도 도전! 뭐예요? 제가 어떤 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이렇게 트레이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플레이팅 도마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지혜 씨한테 오늘 플레이팅 도마 만드는 거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 네.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쵸. 그럼 모양은요? 뭐 어떤 거 만들어야 돼요? 모양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보고 네. 이쁜 모양 고르시면 돼요. 이거 저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할수 정도 있어요. 집에 이렇게 딱 네. 두면은 뭔가 이게 이쁘죠? 포인트도 주면서도 또 도마도 딱 쓸 수 있고 저는 한번 이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간단 도마 만들기 체험. 먼저 원하는 모양을 나무에 스케치한 다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선을 따라 잘라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 사포로 구석구석 골고루 밀어서 매끄럽게 결을 다듬어주고요. 끝으로 음식물이 도마에 스며드는 것을 막고 방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목재 보호용 마감 오일을 발라줍니다. 거기다 원하는 이니셜까지 새겨주면 나만의 플레이팅 도마 완성! 짜잔! 이렇게 제가 직접 도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 아까 그림 그렇게 예쁘게 그린 것 같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거 내가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한 나만의 도마. 거기다가 이렇게 딱 나의 이니셜까지 새기고 나니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도마를 이렇게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네. 감사해요. 네. 근데 만드는 과정 자체가 뭔가 나무를 자를 때도 향이 확 나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뭔가 숲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네. 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네. 뭐 포도씨유나 카놀라유 네. 이런 거 발라주시면 돼요. 한 3분 정도 발라주시고 사용하면 돼요. 네. 그렇군요. 뭐 길들이기가 필요한 거겠네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든 플레이팅 도마 하나로 내추럴 감성 가득한 봄 인테리어가 완성됐습니다. 늘 마시던 똑같은 차 한 잔도 작은 나무 소품 하나로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매력적이죠? 이렇게 나무향 가득한 공간에서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나니까 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한 이색 소품 어떠셨나요?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색 소품 하나만으로도 봄 기운 가득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이국적인 인도 소품부터 내 손으로 만드는 나무 소품까지 화사해진 봄 기운을 집안 가득 가져오고 싶다면 이색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해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 어떨까요? 해외여행을 못 가는 요즘 이국적인 소품 몇 개만 두어도 집안을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고요. 따뜻한 나무 소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공간에 포인트를 두는 것도 이 코로나 시대 집에 머무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하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은 새 장난감을 원하지만 집에 쌓여있는 장난감을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동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점에서 놀잇감은 중요하지만 사실 장난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장난감을 사서 안기기보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